실화에서는 인물들의 관계와 감정이 조금씩 발전하면서도 꼬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구도원과 오이영이 있었습니다. 구도원은 오이영, 표남경, 엄제일, 김사비에게 밥을 사주었습니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밖으로 나온 구도원은 먼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향하던 후배들. 그중 혼자 걷고 있던 오이영 뒤로 구도원이 다가왔습니다. 오이영이 왜 처음부터 같이 가지 않았어? 라고 묻자 구도원은 동기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랬다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밤 이렇게 어둡고 사람도 없는 길을 혼자 다니는 건 위험하지 않냐며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구도원이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두 사람의 시간은 이어졌습니다. 오이영은 언니가 먹으려고 남겨둔 간장게장을 몰래 꺼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도원은 식탁에 앉아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장게장 사줄게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이영은 기뻐하며 약속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구도원의 바쁜 일정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구도원은 오이영이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작은 일상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주는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구도원이 오이영에게 간장게장을 사주는 모습은 언제 나올까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응급실로 한 외국인 산모가 급히 실려왔습니다. 이미 아기의 발이 나오기 시작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산부인과에는 오이영 1년차 전공의 외에는 수술을 맡을 수 있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구도원은 휴가 중이었고 서정민 교수는 다른 분만 수술 중 심각한 출혈 상황으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은 긴박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산모의 마취를 담당했고 소아과 의사가 신생아의 응급처치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수술 어시스턴트가 수술칼을 오이영에게 건네자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맞는 제왕절개 수술.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이 오이영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마취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바로 옆에 있던 마취가 함동호 선생의 따뜻한 격려는 의지할 곳 없던 오이영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이영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수술칼을 들어 첫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며 구도원이 들어왔습니다. 구도원은 사실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당직실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수술대에 섰고 오이영의 손에서 칼을 넘겨받아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구도원이 도착하자 오이영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구도원은 능숙하게 아기를 꺼냈고 소아과 의사가 아기의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수술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것입니다. 수술의 마지막 단계에는 서정민 교수가 합류했습니다. 수술을 모두 마친 후 오이영은 교수에게 침착하게 수술에 임한 점을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와 서로 부둥켜 안으며 첫 수술의 힘든 순간을 잘 해냈다고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구도원의 표정에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오이영은 구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커피 한잔 하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오이영은 카페에서 구도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산을 씌우며 다가온 사람은 구도원이 아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함동호였습니다. 아마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도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완전 반전이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건네며 다음에 우산 돌려줄 때 밥 한번 먹자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오이영이 마취과를 호출할 때마다 함동호 선생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렵게 오이영의 부탁을 다 들어주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도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드라마 회차에서 3명의 삼각관계가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구도원이 어떻게 오이영에게 다가가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날 표남경의 이야기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표남경은 7년간 사귀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 홍기동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고 율제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표남경은 다시 한번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작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다행히 큰 위급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표남경은 남자친구를 찾아가 그의 어머니 상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홍기동은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헤어진 원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자신을 탓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취업 준비 발전하지 못한 자신, 그런 자신을 실망했을 표남경에 대해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홍기동은 표남경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 했다는 소식에도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표남경을 탓하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마웠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표남경은 자리를 떠나가다가 혹시라도 그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뒤돌아보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표남경이 눈물을 흘릴 때 1년차 인턴이 옆에 있었는데 혹시 이 둘의 관계에 발전이 있을까요? 한편 응급실과 산부인과 간의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기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 엄제일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엄제일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호출을 받은 엄제일은 응급실 당직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필요한 처치를 먼저 하고 결과가 나오면 불러주세요. 더 이상 응급실 업무를 떠맡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응급실 당직이들은 허탈해했지만 그 순간 엄제일은 호구 같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나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실화는 이렇게 각 인물의 감정과 성장, 관계의 변화를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오이영은 첫 수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더 성장했으며 구도원과는 조금씩 가까워지며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표남경은 오래된 이별의 아픔을 다시 마주했고 엄제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사로 거듭났습니다. 실화의 이야기에서 앞으로 펼쳐질 관계와 갈등 요소들이 어떻게 절정을 이뤄갈지 기대가 되네요.